안녕하세요. 스윙테라스 소테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리코마 자수기, 기본적으로 TC 시리즈, PV 시리즈, TC 시리즈와 PV 시리즈, 그리고 MT까지도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이제 기술 교육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기술 교육이라고 하면은 조금 거창한데, 어떤 거냐면, 이번 시간에는 이 모니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요, 이제 모니터 자체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디자인을 넣고 디자인을 저장을 한 후에 디자인을 불러들여서 수트를 선택을 하고 컬러를 선택한 후에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스타트하는 방법. 네, 그리고 뭐 중간에 실 끊어졌을 때 이제 뒤로 가는 방법 또는 임의로 앞으로 가는 방법,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챕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 챕터는 뭐 그냥 순서대로 네, 준비를 따로 뭐 하진 않겠습니다. 영상 과정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챕터를 이제 나눠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모니터 사용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전원을 켜면 현재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모니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자, 위쪽에 빨간 부분이 이머전시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프레임이 움직이다가 이제 우리가 설정을 잘못해서 프레임은 바깥쪽 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자수가 될 때는 급하게 멈춰줘야 돼요. 그럴 때는 이거를 탁 하고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머전시 스탑. 네, 멈췄습니다. 이러면 이제 파워는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프레임 움직이는 프레임이 이제 죽습니다. 네,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풀어놓은 방법은 이 이머전시 빨간 부분을 잡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다가 탁 놓으면은 네, 튀어 오르면서 이제 화면이 이머전시 스탑이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100도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마가 이제 가마 아시죠? 예, 가마가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 위치, 바늘이 시작되어 이제 포지션, 바늘 포지션을 항상 같은 위치에서 시작이 되게끔, 그러면 뭐냐면 가마가 위치에 있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도 위치의 각도, 이제 가마가 있을 때 바늘이 준비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브랜드가 자수기의 기본 각도를 100도로 맞춰놔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100도 하고 여기 보이시면 팔 옆에 1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100도예요. 그래서 요 100도가 항상 맞춰져 있어야지만 이제 이렇게 작동이 된다라는 거. 요게 100도가 안 맞춰져 있을 경우에는 이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사절 버튼이에요. 이제 사용하다가 중간에 임의로 자수를 멈추고 실을 교체하거나 뭐 실이 끊어졌을 때나 실이 이제 잠깐 작업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수동적으로 사절을 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실이 끊어지고 이제 자수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거는 자, 스타트 버튼이에요. 파란색 스타트 버튼, 여기 빨간색은 스탑 버튼이에요. 네, 비닐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스타트라고 쓰여 있고 스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뭐 날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IP도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조명 오프 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멀티 뭐 모델에 따라서는 여기가 이제 네트워킹이 이제 연결이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이제 그 부분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바늘이에요. 그러니까 바늘 선택을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있어요. 현재 빨간색 숫자는 현재 지금 포지션이 되어 있는
바늘, 그러니까 지금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 바늘. 그러면 현재 기계가 8번 바늘에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헤드가 8번 바늘이 자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그럼 얘를 만약에 이렇게 눌러서 1번으로 옮긴다면 예, 바늘이 1번 바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8번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네, 보통 이럴 때는 어느 때 쓰냐면은 내가 이제 실을 교체하고 뭐 사절해서 실을 뒤로 정리해 놓는다든지 또는 이제 수동으로 내가 이 컬러를 선택해서 이 컬러로 진행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내가 수동적으로 강제성이라고 하죠. 강제로 바늘을 선택을 해서 컬러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때 이제 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172, 195 또는 애니,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 요거 100도 설명드렸죠. 그것처럼 이제 로터리, 쿡, 가마의 각도를 이제 임의적으로 내가 위치한 다음에 이 각자에 따라서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또 애니는 내가 필요한 위치의 각도를 숫자를 입력을 해서 네, 그 각도로 돌려놓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컬러 선택이에요. 지금 눌렀는데 작동이 안 되는 이유는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현재 컬러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디자인이 있어야 몇 개의 컬러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그 컬러를 내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A/A, 이건 뭐냐면 누를 때마다 바뀌죠. A/A는 자, 컬러 진행도 자동으로 하고 컬러도 자동으로 바꿔라, 뭐 이런 뜻이에요. A/M, 자 보시면 A/M이죠. A/M은 오토로 진행을 하되 컬러를 변경한 후에는 대기해라. 사용자가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그 다음 컬러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컬러까지 이동은 해요. 근데 스타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보통 다음 컬러를 내가 이제 보고 싶을 때, 이제 아니면 그 다음 컬러에 내가 다른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보통 이렇게 수동으로 넘어가게끔 자 합니다. 그리고 M/M은 말 그대로 매뉴얼이에요. 아까 A/M은 오토 앤 매뉴얼, A/A는 오토 앤 오토, A/M은 오토 앤 매뉴얼, M/M은 매뉴얼 앤 매뉴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바늘로 봉제를 이제 자수를 놓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용해서 다른 바늘로 옮겨 놓고서 스타트 누르면 그 바늘로 그냥 주구장창 박는 거예요. 물론 컬러를 변경해야 될 때는 멈춰 있어요. 다시 스타트 누르면은 진행을 합니다. 네. A/M하고의 차이점은 컬러도 자동으로 변경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동 자체를 안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A/A를 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프리페어라고 되어 있지만은 현재는 지금 자물쇠가 잠겨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대기 상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도 아무것도 작동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게 되는 이제 작업은 바늘을 봉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 위치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그 자수를 앞으로 10담 가라, 또는 뒤로 10담을 가라. 아니면은 내가 뭐 5000침까지 쳤는데 그 상태에서 멈췄다가 다시 뭐 다른 프레임으로 바꿔 끼고 5000침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싶어. 껐다 켰던지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 디자인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5000침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수동으로 버튼으로 이제 계산기처럼 5000 하고 엔터 치면은 5000침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또는 넥스트 컬러, 아니면 그럼 이전 컬러,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 봉제를 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그런 작업들, 주로 실 끊어졌을 때 가장 많이 쓰고요. 네. 실 끊어졌을 때 이제 보정을 위해서 후진으로 몇 담을 가라,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실 끊어지면 여기 상태가 T 브레이크, 스레드 브레이킹 해가지고 이제 실이 끊어졌다는 표시와 함께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여긴 자물쇠인데요. 이제 모든 설정을 다 마치고 자수가 시작이 될 때는 자물쇠를 잠궈야지 다른 옵션들이 변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물쇠를 잠그고 난부터는 옵션 변경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ready예요, ready. 예, 그래서 얘를 딱 잠가 놓으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안 잠기는 건 뭐냐면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안 잠기는 거예요. 자, 파일은 뭐냐면 이제 내가 자수 디자인이에요. 자수 디자인 불러오는 창이에요. 자수 디자인을 불러오는 창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자수 디자인도 불러오고 선택을 하고 또는 USB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 기계에다 저장하는 작업도 하고 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수트를 몇 가지를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그 수트를 사용할 때 그 수트를 딱 선택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프레임이 움직이면서 센터를 딱 잡아요. 너무 편하죠.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대부분 완전히 광활한 인터페이스 영역에서 내가 임의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럼 센터 잡기가 참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쉬워질 수 있게끔 이제 수트를 그냥 선택해서 OK 누르기만 하면 내가 뭐 A 수툴이다, B 수툴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별로 있다라고 가정하에 A 수툴 누르고 OK 누르면 A 수툴에 맞는 이제 센터에 딱 위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또는 이제 우리가 아플리케 같은 거 이제 좌측으로 우측 이제 좌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복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사의 간격도 정할 수가 있고 이제 밀도 같은 것도 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 자체에서 그런 설정이 변경이 가능해요. 아무튼 그럴 때 쓰고요. 이제 EMB 파라메터, 그러니까 엠브로이더리 파라메터인데 이건 환경 설정이에요. 이제 이 자수 기계가 이제 돌아가기 위한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는 곳이에요. 잘 건들질 않겠죠. 거의 건들 일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뭐 점프 투 트림 뭐 사절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점프가 있을 때 사절하고 넘어갈 건지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거 또는 이제 로터리 이제 스피드, 모빙 스피드 또는 뭐 시퀸, 그러니까 스팽글이나 이런 것들은 몇 번 바늘로 쓸 건지 얘는 총 몇 개의 바늘짜리인지 그리고 뭐 최고 속도는 몇으로 리밋을 걸어놓고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예요. 기계 설정이에요. 자, 이건 이제 메뉴인데, 메뉴는 이제 뭐 기계 부분, 메인터넌스 대부분 그쪽하고 랭귀지 선택하고 뭐 이런 것들, IP. 여기서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요게 이제 내가 알파벳을 직접 이제 뭐 이렇게 써서 OK 누르면은 여기서 폰트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돼요. 여기 밀도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에다 저장하면 되는 건데, 뭐 잘 쓰진 않습니다. 물론 퀄리티는 좋아요. 근데 잘 쓰진 않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이쪽 두 개는 많이 건들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더하기와 빼기는 숫자가 올라가죠. 속도예요. 속도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작업 중에는 이제 10단위로 올라가고 이제 작업 전이면은 이렇게 50단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최고 속도는 1200rpm, SPM이라고도 하죠. 네, 보통 800선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 800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프레임을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뭐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가운데 거는 그 움직이는 속도를 빠르게 할 거냐, 또는 느리게 할 거냐. 느린 거는 누르고 있어야지 징 하면서 움직이고, 빠른 거는 윙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네. 그리고 요거는 수툴을 장착한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은 수툴 프레임이 뺄 수 있는 공간까지 앞으로 쭉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툴 교체하시고 또는 장착을 하시고 다시 눌러주면은 원위치로 딱 돌아가요. 아주 편하겠죠. 자, 요게 미리 보기, 자수 놓는 영역을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 자수 디자인의 스타트 위치로 가라. 다시 초기 위치로 가라. 오리진, 네, 초기 위치로 가라. 이거는 가장 최근에 작업한 위치로 가라. 그러니까 멈춘 위치로 가라. 이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멈춰 있었던 위치로 가라. 이거예요. 자, 바깥의 화면들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넣고 실질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불러와서 여러 가지 세팅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디자인을 준비하고 확장자는 DST 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자, USB 메모리 스틱이고요. USB 메모리 스틱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꼽지만은 얘는 이제 보드가 앞쪽에 있고 그 앞쪽에 있고 뒤에 백 쪽에 이제 USB 모듈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서 꽂으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쪽 위치에 USB 꽂는 포트가 있고요.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랜은 이제 이쪽 뒤편에 있습니다. 아래쪽 뒤편에 있습니다. 자, USB를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자, 이렇게 장착한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파일을 우리가 불러와야 되겠죠. 네,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USB 전원을 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네, 이게 한 번에 안 눌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USB 내에 데이터가 많거나 아니면 USB를 꽂자마자 바로 누르면은 이제 얘가 리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한번 다시 누르시면은 들어갈 겁니다. 아유, 제 USB 뭐 많은 것. 자, 일단은 USB가 꽂혀진 상태에서는 USB에 있는 그 폴더 또는 파일들을 먼저 보여줘요. 만약에 이제 이게 나가는 거예요. USB가 없다면 파일을 들어가면 요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USB를 꽂으면 USB 안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디스플레이를 해주고요. USB가 없을 때는 이제 그냥 기계 내부에 있는 저장 장소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USB를 다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으쌰. USB를 꽂고, 자, 파일 이렇게 왔죠. 자, 뭐 이거는 이제 USB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페이지가 1번 페이지래요. 총 페이지는 4개의 페이지가 있대요.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갔죠. 어떤 걸 좀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카카오네요. 네. 요거를 이 상태에서 오케이 해봐야 안 돼요. 이 리코마 제품의 특징은 USB 메모리 스틱에 있는 데이터를 일단 기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계에 이제 이 파일을 선택을 하면 별표가 되어 있죠. 선택된 파일이 이 상태에서 요거는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뒤로 가기. 자, 요거가 기계에다가 저장을 하래요. 자, 눌러봅니다. 네, 이제 EM1010이 아닌 이제 그 이상의 제품들에는 10개의 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에 이제 20개의 이제 파일들을 저장이 가능하고요. 한 폴더에. 그래서 총 이제 그 200개의 이제 자수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 폴더별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메인 루트에다 저장하셔도 돼요. 저는 항상 루트에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자, 저장이 됐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USB 그 저장 장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기계 걸 봐야 되겠죠? 기계로 들어갑니다. 카카오 선택. 네,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총 스티치가 7823개고 이제 컬러가 2컬러래요. 2컬러고 이제 X축은 이제 센터를 기준으로 플러스 25, 마이너스 25면은 대략 한 6cm 정도 되겠네요. 25.9니까. 네, 26 맞나? 6cm. 뭐 아무튼 그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그리고 Y축은 42.7, 42.7 플러스축 마이너스축이니까 뭐 85 정도 나오겠네요. 네. 8.5cm. 네,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대요. 뭐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지우는 거, 이거는 이제 미리 이제 체크하는 거, 요거는 이제 이거를 다 대러 이제 USB에 저장하는 거, 뭐 요거는 오케이 하면 자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왔어요. 불러왔고,
자, 자수를 불러왔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사용할 자수 프레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디자인 셋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설명을 쭉 드리면 얘는 X축으로 확대, Y축으로 확대, 그러니까 확대 축소를 다 할 수가 있어요. 퍼센트 비율로 X축만 이제 늘리면은 좌로만 쫙 벌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Y축도 같은 비율로 쫙 늘리면은 이제 정상적인 비율로 이제 늘어나겠죠. 자, 이거는 방향이에요. 자수 방향. 자수 방향을 이렇게 4개의 각도 90도씩 꺾어서 이제 설정하는 뭐 옵션도 있지만 각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좌측으로 복사 몇 개. 이건 아래쪽으로 복사 몇 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좌측으로 거리, 간격. 요거는 아래쪽으로 거리, 간격. 요거는 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기본으로 보통 놓고 방향만 바꾸거나 뭐 이 정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여기 수틀 모양이죠. 모자 모양도 있어요. 이게 수틀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뚝. A 사이즈 70x70, B 사이즈 100x100, 130에 100, 170에 170, 270에 270, 뭐 490에 345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수틀의 사이즈들이 모두 있어요. 요건 모자예요. 그리고 요거는 옵션으로 있는 1200짜리 수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쓸 거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한 130에 130, 아니면은 뭐 B 정도 한번 해볼까요? 뭐 어쨌든 B나 C 정도 내에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아까, 네, 한번 해볼게요. B. 그런 다음에 B로 나왔죠? 오케이. 타이트하게 들어가네요. 자, 보이시면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있고, 이게 수틀이에요. 수틀 영역 안에 얘가 들어간대요. 그런 다음에 ESC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컬러가 몇 개라고 했죠? 2개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컬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컬러 선택을 하는데 컬러가 2개예요. 자, 2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형광색 컬러가 보이죠? 여기 게 이제 1번, 그 뒤에 파란색이 2번, 그 뒤에 이제 뭐 핑크색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다시 앞쪽으로 와서 형광색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선택할 거는 1번과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컬러 2개니까. 자, 1, 쉬프트 하죠. 순서 1번, 1번. 자, 그 다음 2. 근데 쉬프트를 안 해요. 왜냐? 얘는 컬러가 2개짜리 파일입니다 해서 컬러 2개만 선택하게끔 얘가 쉬프트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컬러가 3개였다면 쉬프트를 한 칸 했겠죠. 그런 다음에 선택하면은 더 이상 쉬프트는 안 하고 얘까지만 선택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1번과 4번 하기로 했죠. 자, 4번으로 바꾸면 됩니다. 바뀌었죠. 뭐냐면 쉬프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바꾸고 싶으면 다시 얘 선택해서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요. 11번. 뭐 얘는 또 6, 7번 뭐 이런 식으로. 일단 1번과 그리고 4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1번, 4번 이렇게 바뀝니다. 물론 여기에 컬러들이 쫙 있어요. 이걸 내가 여기 이제 기계 자체에 있는 컬러하고 맞춰서 설정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걸 쭉쭉쭉쭉 해 놓으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안 쓰셔도 되고, 그거는 선택입니다. 여기 있는 컬러대로 놓고 쓰셔도 되고, 여기 있는 컬러를 바꾸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먼저 한 다음에 4번을 한대요. 이게 컬러 순서예요. 만약에 1번이 끝나고 나면 이제 2번 게 앞으로 오면서 그 다음 숫자 뭐 없으니까 일단 2가 그대로 나오겠죠. 네. 자, 요 정도 한 다음에 프레임을 장착을 하고 우리가 이제 미리 보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보통은 자물쇠를 우리가 잠가야 되잖아요. 미리 보기를 하면 자물쇠가 자동으로 잠겨요. 아시겠어요?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엔터 엠브로이더리 스테이터스. 네, 오케이 하면 항상 니코마 제품은 바늘이 1번으로 움직인 상태에서 이제 그 1번으로 움직인 상태에서 1번 바늘에서 미리 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고 해서 놀래거나 그러진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물쇠가 잠겼죠. 그리고 워킹이라고 아니다, 워킹이 웨이팅이네요. 웨이팅이라고 바뀌었어요. 기다리래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타트를 눌러주면은 이제 얘가 워킹으로 바꾸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이 끊어졌다. 그러면 얘가 T.break로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는 변경이 안 됐지만 자물쇠가 잠김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FL 진행을 하래요. 이제 팔로우를 하는데 그 로우 스피드로. 자, 이 상태에서 스타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거는 봉제를 안 하고, 그러니까 바늘은 이제 프레임은 움직이되 봉제는 안 해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자, 스탑. 자, 반대로 스타트는 진행이에요. 반대로 스탑은 다시 복귀예요. 복귀. 다시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되돌아오죠. 그죠?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자, 이건 뭐냐? FH 하이 스피드. 네, 가볼까요? 윙, 보이나요? 윙. 자, 아이고, 스탑하고 다시 거꾸로도 초스피드로 쫙 띵. 네,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ADD 이걸로 나오면서 옆에 쫙 바뀌었어요. 그죠? 바늘 모양의 더하기, 바늘 모양의 빼기, 넥스트 컬러, 이제 이전 컬러. 네, 그죠? 그러면 바늘, 우리 실이 끊어졌어요. 실이 끊어졌어. 실이 끊어지면은 끊어진 위치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봉제를 하면서 실이 끊어지면은 계속 진행을 하다가 한 4-5번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센서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면은 야, 얘 실 끊어졌어 하면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4땀, 5땀이 진행이 된 상태잖아요. 거기는 비어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면 자수가 이렇게 구멍이 빵 뚫려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불량이겠죠. 하지만 자수를 다시 후진을 해요. 한 10땀 정도 덮어 씌우는 거예요. 5땀이 불량 났지만은 10땀 정도를 더 뒤로 가서 덮어 씌우면서 다시 오면은 네, 이거는 불량이 아니고 이제 티도 나지 않는 이제 정상 양품으로 이제 출고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이 끊어졌어요. 마이너스로 10땀.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지금 0땀이잖아요. 그죠? 조금 진행해 봐야 되겠죠? 좋아. 그러면 더하기 이거 100땀 가라. 오케이. 쫙 갔어요. 빨간색으로 진행된 부분이 빨간색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로 여기서 실이 끊어졌어. 마이너스로 10땀 가는 거예요. 10땀 찡. 네, 마이너스 10땀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스타트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스탑이라고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스타트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요건 다음 컬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짱 다음 컬러로 넘어갔습니다. 또 한 번 더 올라가면 이렇게 나오죠. 끝났습니다. 자, 이전 컬러래요. 찡. 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일단은 뭐 자물쇠를 잠깐 풀었다가 다시 잠그고 이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시면은 봉제가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네, 그리고 자수가 끝난 다음에 요걸 눌러서 프레임을 쫙 앞으로 빼시면은 자, 뺀 것처럼 보이죠? 다시 넣으면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수물을 이제 빼시고 다시 새로운 자수물을 장착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수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 과정이 어려웠나요?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려웠나요? 네, 별로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설명을 같이 넣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빼서 좀 요약한 버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영상을 2가지로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네,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아직까지 그러니까 1000명은 채운 것 같은데 라이브 스트리밍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훨씬 더 즐거운 자수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